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선별도 양보할 테니까 지급하자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통과를 미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죠. 저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 못 살았잖아요. 중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저 또래에 초등학교만 가고 공장 가는 경우는 진짜 못 살았던 경우예요. 아마 정치인 중에 제일 못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니가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화장실 무슨 입장료 받으시던 그 입장에 중학교밖에 안 다니는 아들이 공장에 가서 퇴근하면은 엄마가 데리러 나오는데 어느 날은 기계에 끼어서 장애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표의 감정을 알겠는 게 사업 망해가지고 몇 년을 고향을 못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영업들의 지금 폐업이 줄을 잇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225만 원이 내려오면 가족이 만약에 4명이라 그러면 100만 원 내려오는 거잖아요. 좀 명절 지내는데 좀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야, 니들이 반대해서 모두 다 안 나눠줘도 그러면 1%도 나눠주자.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러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 그래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 의료가 먼저야? 나 진짜 그거 또 열받네. 지금 국회에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언론이 만든 일종의 허상 같은 거야. 그렇죠. 일반 서민은 명절도 하면 겁나게 부담스럽죠. 잘 생각해 봐요. 다 잘 사는 거 아니고 그냥 보통 그냥 중소기업 좀 다니는 가정이 한 50대야. 한 월급을 한 4,500만 받는다고 칩시다. 명절에는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부모님이나 친척 조카들 용돈도 좀 줄여야지. 선물 세트라도 하나 사가지고. 근데 무슨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쓸 돈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써봐요. 명절이 기다려지기만 합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엄청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랬잖아. 정말 사업망에 있을 때는 명절을 고향을 못 내려가서 돈이 없어서 엄마도 용돈도 못 드리는데요. 차비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 이런 거 있어. 야, 우리 추석 끝나고 지나면 이번에 25만 원 내려온대. 그러면 파이프 팔렸던 사람도 좀 장사가 잘 되겠지 하고 기대를 가질 거 아니에요.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명절 끝나도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국가예요? 본인들만 행복한 나라죠. 그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 한 번 비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5만 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비판이 쏟아지니까 살짝 바뀌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하지만 70~80% 중산층 서민에 집중해야 된다. 선별 지급하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예요, 어저께. 그러면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서민한테 나눠주는 걸로 하자라고 어쨌건 주자라고 받은 거예요. 사실 저게 김동연 이야기까지 들은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홍남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주는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갑시다. 이보세요. 홍남기 전에 기재부 장관이 누구였더라? 김동연이잖아요. 기재부 마인드가 저런 건데 다시 한번 우리 비춰줘봐요. 민주당의 오랜 당론은 보편적 복지죠. 보편적 복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보편적 복지하지 않고 선별 복지 구분해서 나눠주면 구분하는 비용이 그만큼 들기 때문에 차라리 깨끗하게 주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되게 열받는 거야. 야,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잖아. 세금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왜 안 줘?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왜 이걸 반대하냐면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낸 세금은 1억인데 25만 원 받느니 내 세금을 5천만 원으로 깎고 안 받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찌됐건 서민들한테는 뭔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선별하는 데만 몇천억 들어가 버려요. 차라리 그러니 나눠주는 게 낫지. 방법은 하나 있긴 합니다. 우리가 해봐서 압니다. 그 재난지원금을 반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안 쓰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사이 안 쓰면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부자면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반납하는 방법도 있다고. 경험상으로 보면 거의 반납 안 하시던데. 저번에 90 거의 한 7%가 썼던 걸로 거의 다 기억하는데. 뭐 반납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반납하시는 분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론으로 결정을 했던 사안을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사실은 덕으로 경기지사가 되신 분 아닙니까? 존재감 키우는 거거든요. 나 사악하게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제일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을 고문으로 앉혀놓고 그분은 경기도지사 나간다 그러고 자기는 이제 경기도지사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뭐 함적인 사람인 것처럼 당론을 거스르면서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25만 원 반대했다고. 비난이 빗발치니까 찬성하지만 70~80% 중산층 서민에 집중해야 된다. 요거요. 저번에 제가 하도 많이 다뤄서 하는데 자 80%로 끈다고 칩시다. 상위 20%를 안 준다고 칩시다. 뭐 경계선이라는 게 애매모호해져서 뭘로 정할 건데? 자 이제 소득으로만 이제 보통 이거 정할 때 세금 뭐 근데 이런 게 있어. 상위 20%하고 하위 80%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갭은 불과 몇천 원, 몇만 원 차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하위 80%에 들어있는 그 말하자면 등수로만 따지면 21등짜리가 이 지원금을 받으면 20등짜리보다 재산이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 서로 소득이 바뀌어버린다고 순서가. 그러니까 몇천 원 차이로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안 받는 관계 이 말도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수입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선별 지원하지 말라는 거고요. 선별 지원을 하려면 구분을 하려면 뭔가 서류를 뒤져야 될 거 아니야. 소득세, 지방세 또는 숨긴 거 없는지 다 구분해 가지고 야 너는 80% 안에 드니까 25만 원씩 줄게.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냐고요. 근데 그 기재부 장관 출신이 그걸 몰라서 저래? 그럼 20%한테 안 주면 얼마나 아낄 수 있다고? 그냥 13조 써. 선별 비용보다 13조 쓰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반대를 하면은 보수 언론들에서 많이 그런 어떤 발언들을 부각하다 보니까 어떤 노출 정도를 높이려고 맞아요. 의도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의도가 사악해 보이는 거지.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같은 당인 최대 광역단체장도 반대한다. 이렇게 헤드라인 쓰겠죠. 맞아요. 우원식 의장이 뭐 예를 들면 저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25만 원 그거 상정을 연기하면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반대 이렇게.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도 심지어 반대한다. 이렇게 네. 헤드라인 잡히죠. 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나는 홍남기한테 한 번도 재난지원금 주자고 설득 못했던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후로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기재부가 50조를 어디 숨겨놨다가 쓰십시오 하고 줬죠. 이런 짓거리 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그 돈 어디서 난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홍남기가 좀 돈을 잘 썼으면 우리가 대선을 이겼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죠. 김동연 지사님, 제가 한마디만 충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빈자리가 생길까 봐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저런 식으로 메시지 반대로 나오잖아요. 지지층은 절대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있잖아. 왜 사람들이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밀고 싶었을까요? 대선 때 기억 안 나세요? 이재명 겁나게 때리는 이낙연이 2등 했잖아요. 3등 추미애가 있는데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당시 1등 후보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죠. 끝까지 지켰죠. 거기에 대한 보답이 국회의장을 꼭 한번 시키고 싶었던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은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사실상 전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진영에 감성에 동조되지 않고 혼자 튀려고 하는 행위. 나 그때 저번에 그 컵라면 사태 있죠. 이걸 왜
야, 씨, 내가 저는- 저번에 낯 뜨거워가지고 정말. 저는 제가 이제 선거 관련해서 고관여층이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를 유심히 봤는데요. 우리 진보 지지층 민주당 당원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김동연 지사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정말 열심히 뛰었다. 그 당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원들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동연 도지사가 빨간색 옷을 입고 나서 어디에 출마해도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언제든지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건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론인데 민주당 광역 단체장이 저거를 저렇게 이제 뭐랄까 자기 정치 해버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나는 저 양반의 기재부 출신 장관의 난 그 직업병. 일종의 한계를 봤거든요. 홍남기랑 똑같잖아요. 그게 한 뭐 예를 들면 상위 20%를 만약에 안 나눠준다고 해도 아낄 수 있는 돈이 2,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하시고요. 홍남기랑 똑같으면 안 네. 되죠. 우리 민주당은 정치 결사체인데요. 네, 하나만 더요. 지금 그 평산 책방에서 엄청난 폭행 사건이 나왔거든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 같은 걸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사람 죽이려고 된 버진 사건이에요. 팔을 부러뜨릴 정도. 아니 지금 갈비뼈랑 척추뼈까지 부러지셨답니다. 그러니까 한 8분 정도 폭행이 이어졌다 그러는데 차근차근 밟아버린 거예요. 아. 젊은 남자가 40대 여성을 아이고.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SNS 쓴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산 책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 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이해가 얽혀있는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 정치로 변질되었습니다.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 편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집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적대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합니다.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의 정치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사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사 뭐 재판 여러 건에서 그냥 법원에다가 연금시켜버린 뭐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막 대두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 법적으로만 재판을 받는 거라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올 초에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1월 2일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바로 지켜보던 바로 김지호 전 부대. 그러니까 저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 왔다 갔냐? 문재인 대통령 어쩌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에 그 평산 마을의 평산 책방에 직원을 죽일 듯이 덤벼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봐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면 윤석열이죠. 대통령이 돼서 0.73%로 대통령이 됐어요. 날 찍은 사람만큼이나 안 찍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재명 대표 포함 다른 후보까지 생각하면 나를 안 찍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투표율을 생각하면 윤석열 찍은 사람보다 안 찍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이재명 대표하고도 0.73% 24만 표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면 나를 안 찍은 사람들도 나를 지지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통합해야죠. 이 새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추석 밥상에다가 문재인 뇌물 받았어를 올리려고 이지랄 한 거 아닙니까? 지 마누라는 온갖 뇌물을 받아도 결국에는 면죄부 주고 자빠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 친구가 무슨 뭐 병력이 있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얘네들이 보기에는 김진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찔렀던 그게 그러니까 아직 극우 돌격대를 만들어 주는 거야. 충고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래서 지도자의 워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지도자가 수시로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검은 세력의 준동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분들이 계세요. 이 진영에.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저 평산마을 갔다 오고도 막 트위터 X나 이런 데 막 쓰잖아요.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근데 일부 유튜버들이 그거를 변질시켜버려요. 저 뜻은 문재인 공격해줘라는 거야. 실제로 네? 방송을 그렇게 한대요. 네? 충격적이잖아. 정신병자인가요? 사실은 그자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 파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건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중 플레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문재인 공격해줘 하고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 그러면 진영은 똘똘 뭉쳐야 돼. 그럼요. 우리가 24만 표 부족했는데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저 뭐 평산마을에 저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공격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뜻은 그게 아니란다고 유튜브로 방송하면은 그 방송은 더 이상 보지 말거나 응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하겠어요? 일부는 돈 벌려고 할 거고 일부는 작전 세력이란 말이에요. 저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제일 도움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 민주주의에 그런 버르지못도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들 이재명을 잘 몰라서 그래.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후보랑 경선하고 나서 손가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집단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그러니까 탈당하라고 온갖 선동을 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딱 선을 끊고 소위 말하면 손가역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사람이라고. 저 상황에서 대표가 저렇게 메시지를 내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문재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진영의 단합을 위해서 이제는 대표가 갑이고 대선에 따라서는 가장 필요한 제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화합하자라고 하면 대표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뜻 따라주면 되거든요. 대표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막 제보가 엄청 들어왔는데 와 이거는 그 내가 보기에 단죄를 해야 되겠구나 싶은. 그래놓고 또 그런 애들이요. 대표가 김민석 후보는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 또 대표의 또 의중이라고 또 내 이야기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 그 김민석을 막 때리던 그 유튜버가 이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방송에 김민석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 진영을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이 나왔고 선동을 하면 막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야. 그렇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그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X나 페이스북에 쓴 글로 여러분들은 손절당하신 거예요. 손절이란 말해서 손절이 아니라 손절당하신 거라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우리가 그걸 모아서 방송을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특집 방송을 할 건데 그런 유튜버를 선동하는 사람이 계양구에 살아. 아 그래요? 계속 슈퍼챗 같은 거 쏘면서 그거 작전 세력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은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자들 때문에 좋아지게 됐다라고 할 정도가 대표의 지지자들인 거죠.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